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영어는 뭐라고 했죠? 그죠? 영어가 안 되는 건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운동인가 하면 영상을 그때 봤었어요. 뒷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Two types of memory at least, which have been classified into two very broad categories. 인간의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흔히 암기한다라고 말하는 기억입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쌓거나 약속 시간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같은 서술적 기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흔히 운동기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 같이 무의식적으로 기억되는 절차적 기억입니다. 서술적 기억은 뇌의 바깥 부위에, 비서술적 기억은 뇌의 안쪽 부위에 저장됩니다. Declarative memory, you can learn stuff in declarative memory very quickly. If I say to you, the capital of Mongolia is Ulaanbaatar, if you didn't know that before, you know that now after one single incident, one single presentation of that information. Whereas learning to ride a bicycle takes time. It takes practice, right? 자, 그래서 영어가 운동인 이유는 즉각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수많은 지식을 배워도 실제로 외국인 앞에 서거나 무엇인가 말하려고 할 때 그 즉각적인 반응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문제를 걸리게 될 거예요. 영어가 잘 안 들리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말이 막히는 현상을 겪게 되죠. 그렇다고 굉장히 복잡한 말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떤 경우죠? 그냥 단순한 문장을 말하고 싶었는데 영어가 입에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에 막 맴도는 경우죠.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이게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에요. 지식 전달 방식. 그래서 뭔가 배우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아는 영어만 아무리 말이 늘어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어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 그죠? 결국 반복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발화량 자체를 늘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은 시간 단위당 발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똑같이 1시간 영어로 공부한다고 해도 입을 벌려서 100번을 얘기한다면 똑같은 1시간에 400번을 벌려서 말을 하게 된다면 4배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화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캘럼 메서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으시죠? 영상 간단하게 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각 나라는 상대 국가의 정보 수집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어를 가르치는 언어교육원을 운영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군인들은 대부분 20살이 넘은 성인. 이른바 뇌가 모국어에 맞게 최적화된 나이지만 군인들은 외국 언어민과 흡사할 정도로 외국어를 잘 구사했습니다. The Army Language School becomes really well known for a technique called the audio lingual technique. 오디오 링거 테크닉입니다. 다른 말로 할 때, 그죠? 다이렉트 메서드라고 해요. 직접적인 구두 교수법.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방식은 일본에서 주로 가져와서 한 거죠. Grammar Translation Method. 그죠? 이게 해석을 통해서 문장 해석하는 것들을 위주로 하기 위한 번역을 잘 하기 위한 학습법이고 실제로 회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 메서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Which was a heavy focus on conversation and listening. So speaking and listening, which would, and also kind of a lot of rote memorization of drills. There was a lot of drills and dialogues that the students would memorize back then. And they would practice and practice and practice until they were able to speak the words precisely. 군인들이 외국어를 훈련하는 방식은 극단적으로 연습 또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20시간 이상 2대1로 2명의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죠. 계속적인 질문 공세에 군인들은 생각할 틈 없이 빠르게 대답해야 했죠. 여러분 실제로 하고 있죠? 선생님들이 질문을 빠르게 2번을 하면 여러분 답변이 잘 나옵니까? 답변이 쉬운 문장 같은데도 나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1번 눌러볼게요. 영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반복을 통해서 내가 툭 치면 툭 나오는 걸로 얼마만큼의 많은 새로운 문장 정보, 새로운 문장 구조, 어휘들이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가가 그죠? 학습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안 되던 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루션을 영어는 운동이다. 그렇죠? 이제 캘럼 메서드, 스튜던트 가이드가 있어요. 캘럼 메서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캘럼 선생님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보면 나와요. 자, 오늘 풀어드리는 OT 내용은 캘럼 메서드를 등록을 해서 캘럼 메서드 책이 있어요. 스테이지 1부터 12까지, 1부터 12까지 사면은 앞쪽에 나오는 스튜던트 가이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캘럼의 역사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 선생님 이름이 로빈 캘럼이세요. 2014년 4월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을 따서 캘럼 메서드라고 이름을 지으셨죠. 그래서 영국 분이세요. 자, 20대 때 이탈리아에 영어를 가르치러 갔대요. 그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즐거웠는데 본인이 볼 때는 그죠? 기존 영어 교수법이 문법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문장 구조 설명해주고 어휘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inefficient, 비효율적이고 지루하게 보였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영어가 굉장히 지겨웠나요? 1형식, 3형식, 5형식 막 하고 주어 보호 하는 것들. 진짜 그 방식으로 회화도 잘할 수 없고요.
radically 혁명적으로 아주 급진적으로 이 영어가 가르쳐지는 방식을 본인이 혁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 남아서 맨 처음에 캘럼 메서드 책을 쓰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클래스에서 먼저 이 캘럼 메서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immense, 엄청난 양의 실용적인 경험과 지식들을 쌓아 나가면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교실 안에서. 그래서 reputation, 아주론 명성 얻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2014년에 돌아가시고 작고하실 때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이때가 1970년도, 80년도 이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메서드 자체가 다져진 거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돌아오셨대요. 옥스포드 스트리트에 본인의 이제 학원을 창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적인 교수법이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파퓰러 인기가 많아져서 자,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캘럼 메서드 책을 또 쓰고요. 이제 이 방식대로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프랜차이즈가 영국에서뿐만이 아니라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한국에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자, 로빈 켈러는 영국, 그죠? 문학 그리고 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랜체스터에 오랫동안 사셨고 작고하시기 전까지 캘럼 메서드를 정립해서 이게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문화유산급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유산을 인류에게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영어 수준의 예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 교육 업체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 조금만 하면은 원어민이 돼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어도 수준이 있어요. 쭉 보시면 유럽에 가면 CEFR이라는 게 있어요.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유럽 언어 공통 기준. 입문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 원어민까지 실력 단계별로 나눈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느 단계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번에 레벨 테스트도 받으셨잖아요. 자, 초급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인들은 영어 회화를 할 때 3분에서 4분, 5분도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입문은 또 잘 없으세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외국계에서 다니거나 영어 회화를 내가 그래도 기본 이상을 해서 대화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 하는 분들은 B1, 인터미디에 중급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은행 구자를 여는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희망, 내가 익숙한 상황에서는 영어 회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내가 좀 편한 사람들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중상급은 이 상황입니다.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유창성이 사실 어느 정도 발휘되는 건 B1부터 시작을 해서 B2 정도 되면 얼추 영어로 필요한 말들은 어느 정도 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영어를 꽤 잘하는 거긴 한데 본인은 항상 모자라다고 느껴요. 왜? 한국어를 할 때만큼 속 시원하게 뭔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늘 쓰는 말만 쓰고 늘 하는 말만 하고 내가 잘 쓰는 문장 구조 표현 안에 틀 안에 약간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고급 수준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데는 크게 별 무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시작하시면 이 단계를 목표로 하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캘럼 메서드도 스테이지 12까지 끝나면 여기까지 약속을 합니다. 원어민 수준은 문화적인 부분과 어릴 때 배운 어휘들과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도달하기 불가능합니다. 랭귀지 마운틴이라는 것도 봤어요. 각 단계별로 몇백 시간들이 요구가 된다. 그걸 또 정리를 하면 이런 자료도 봤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약 2200시간. 반대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입문에서 초급 갈 때까지 이 정도의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스테이지 2나 3부터 시작을 한다고 예를 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차트죠. 자, 본인 실력 입문,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 원어민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 레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처음 캘럼 메서드 자체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내 실력이 스테이지 5보다도 보통 4부터 시작을 시킵니다. B2 분들도. 자, 그럼 내 실력이 B1 정도인 분들도 보통 스테이지 3에서 시작을 시킵니다. A2인 분들은 A1이나 A2. 그래서 책이 끝나면 어떤 영어 수준에 도달해 있을 거라는 게 정량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이 사진이었죠. 자, 25분 수업으로 했을 때 스테이지 2를 받으셨으면 63일, 하루에 50분 수업으로 하면 32일, 레슨 시간에만 빠지지 않고 들어오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내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몇 시간이 들 건지, 수업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가 시스템으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냥 영어를 하면 그냥 내가 잘하게 될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해서 이 책을 떼면 이 수준에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이걸 원했었거든요. 왜?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다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방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편차가 커요. 이게 컨텐츠의 두께 차이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떤 분이 만약에 영어 실력이 B1이에요.
B1인데 스테이지 4부터 시작을 해도 되지만 좀 빠르게 스테이지 3를 빠르게 훑고 올라와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부터 배정을 받았어요. 스테이지 3에서 배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본인 실력이 B1이잖아요. B2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50분 레슨을 기본으로 했을 때 208레슨을 받아야 되고 1400분, 시간으로 따지면 173시간이 걸린다.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구난방이 아니라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낮게 될 수도 있는 게 10%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1까지 도달되는 데는 50분을 레슨으로 227레슨 이 또 걸려서 189시간, 두 개 합치면 얼추 360시간이거든요. 약 400시간 정도. 그러면 스테이지 12까지 하면 C1 수준까지 도달이 된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업을 몇 번 받아서 하면 되는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B1에서 B2 될 때 스테이지 8부터 스테이지 10까지, C1 이상 스테이지 11, 12, 1, 2, 3는 스테이지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스테이지 5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른 스테이지에 비해서 여기서 조금 더 걸리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정량적으로 가능하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방식 자체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시간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몰아붙이진 않으셨겠지만 한 번, 두 번 레슨을 받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웠다 이러면 3번 눌러볼게요.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답을 해야 돼. 이게 뭐지? 근데 정말 쉬운 문장들인데도 긴장되고 말이 잘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 여러분 1번 눌러볼게요. 그게 실제 우리들의 영어 실력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수강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인지 가이드를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쭉 보면서.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Welcome to the Callan Method.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영어 수업인데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 선생님들이 계속 영어로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틀리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장을 말하려고 했을 때 발음이나 문장 구조, 문법 같은 것들을 틀리잖아요. 선생님들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교정을 해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할 때 1대1 수영 PT를 받다 보면 내가 수영 자유형을 했는데 팔멍이 이상하면 계속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Callan Method classes are always busy and intensive. 항상 바쁘고, 그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intensive하고 격렬하게 레슨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캘런 앱도 있는데 캘런 앱은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익히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아직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열어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라요. 빠르고 재밌고 효과적입니다. 근데 왜 효과적이냐면 자, 모든 국적의 사람들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has a carefully structured syllabus. syllabus가 커리큘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구조화되어 있고 아주 fully, carefully, 그죠? 아주 신경 써서 만든 반복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포함하고 있는 건 systematic, 시스템적으로 계속 복습이 될 수밖에 없은, 그죠? 캘런 메서드는 과제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어디셔널로 하면 조금 더 좋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조금이거나 거의 없어요. 수업 시간에 다 끝내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학생들을 숙제를 시키면 숙제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안 합니다. 학생들은 좀 합니다. 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직장인들과 성인들은 과제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머와 보캐블러리, 어휘들을 아주 반복이 되게 시스테믹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죠? 영어가 느는 게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앉아서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문법을 배우거나 이런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you don't have a free conversation. 자유 대화. 이 수업은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경험을 했던 free conversation 질문을 하죠. So how was your weekend? 물어보면 I went to church 하고 맨날 했던 말만 똑같이 하는 free conversation 수업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얘기를 해요. 왜 아닌지 부분은 뒤에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빠르게 질문을 해요. 책의 컨텐츠 구성 자체가 어떤 문법적인 요소, 센텐스 스트럭처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센텐스 스트럭처를 바로 사용을 해서 대화, 질문하고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요. 새로운 어휘도 레슨별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어휘를 사용해서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제 1대4 수업이 기본이고요. The teacher is standing. 이제 클래스룸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빠르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한 명 한 명 무작위로 랜덤으로 차례대로 이런 거 없이 무작위로 물어봐요. 그래서 언제 나한테 질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본인 차례가 아닐 때도 대답을 스스로 작은 목소리로 하면 돼요. 그죠? You never know when the teacher will ask you. 선생님이 언제 물어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1대1로 체험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You are always concentrating. 항상 집중을 하고 있어야겠죠. 선생님들은 빠르게 얘기를 해요. 빠르게.
그죠? 왜 빠르게 얘기를 하느냐?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it's natural to speak quickly. 빨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책에서 배우거나 문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어가 운동인 이유예요. 실제는 내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영어를 빨리 말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느린 거예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실제 속도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의 수준을 나한테 맞춰서 수준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CNN, 막 미국 영화, 드라마, 프렌즈, 나한테 대부분 과도한 컨텐츠와 어휘 수준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과도하게 어려운 컨텐츠를 자꾸 접하면 영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실제로 회화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마치 수영 내가 자유형도 못하는데 계속 접영하려고 노력하는 거 똑같아요. 뭐가 되겠어요? 허우적대는 거지 그냥. 그래서 내 수준보다 약간 낮은 데서 시작을 해서 계속 툭툭툭툭 말할 수 있는 문장을 늘려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이 방식을 통해서 통역에서 머릿속에서 해석을 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들을 때 자꾸 한국어로 해석하는 습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속도가 천천히 하니까 그냥 허리 쪽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방식으로 가야지 영어를 듣자마자 이 방식을 영어로 받아치면서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 자체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중간에 말하는 동안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각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100% 선생님 말한 대로 못 받아치겠거든요. 그때 빨리 말하면서 틀리면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틀리면 Don't worry about mistakes. It's completely normal. 이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틀리고 교정받기 위해서 레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정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발음, 문법, 어휘 다 고쳐줄 거예요. 이제 디테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선생님들이 빠르게 2번 물어봅니다. Teacher says every question twice. 빠르게 2번 물어봐요. And helps you with the answer. 그죠? 자, 선생님들이 빠르게 2번 말하는 이유는 속도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요. 실제 세계의 속도와 동일하게 말하지만 빠르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들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답변의 첫 부분을 선생님들이 조금 말을 해줍니다. So, for example,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Are there 2 chairs in this room? Are there 2 chairs in the room? 그러면 나 하고 나서 선생님이 앞부분을 답변의 앞부분을 해줄 거예요. No, there aren't 해주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은 No, there aren't 2 chairs in this room. There are 12 chairs in this room. 질문받은 센텐스 struk처 문장을 복귀해서 full sentence로 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한 단어 there, two chairs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쉐도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장을 full sentence로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즉각적으로 나오죠. 그렇게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 치면 툭 나오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할 때 훨씬 더 빨리 늡니다. 핑퐁을 해도 늘기는 느는데 이 방식이 훨씬 더 빨리 는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제 영어 실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내 리딩 실력은 높을지라도 하더라도 실제로 스피킹 실력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장들은 단문 위주일 거예요. 스테이지 1, 2, 3 받은 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내 영어 실력에 민낯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늘려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리딩 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하는 거 앵무새처럼 따라서만 하고 영어 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문장 자체를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 훈련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험, 5회 체험. 그죠? 체험. 그리고 본 스테이지를 떼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스테이지 2를 받았다. 스테이지 1을 받았다. 스테이지 2나 1이나 뭐 2나 뭐 3나 뭐 받았겠죠. 뭐 스테이지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2가 끝날 때 선생님들이 이그잼을 봅니다. 스테이지 이그잼을 봐요.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뭐냐? 스테이지 2에 나왔던 모든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봅니다. 하루 만에 다 못하고요. 며칠 걸릴 수 있고 더 걸릴 수 있어요. 이게 프로세스로 잡혀져 있어요. 이게 스테이지를 마칠 때 신청하라고 여러분한테 메시지나 알림톡이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청하세요. 그러면 스테이지 이그잼 프로세스로 넘어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레슨, 각 스테이지는 10개에서 15개 정도 스테이지별로 다릅니다. 레슨이 안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답을 잘 못하는 스테이지는 다시 풀 리비전을 합니다. 풀 리비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수업.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다 말할 수 있어야지 인증이 끝나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물어보시면 70% 이상이에요. 100%는 아니더라도 질문 10개 중에 최소 7개, 8개 정도는 답이 쭉쭉 나와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책임제예요, 책임제. 이거 좋죠, 여러분?
좋으면은 좋다고 적어주세요. 왜? 이렇게 해준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대부분 학원들이란 게 수업을 문장 구조 같은 거 하고 연습 알아서 하세요. 할 수 있는지 모르는지는 뭐 이제 본인의 몫으로 남겨놔요. 여러분, 제가 오래 가르쳐봤잖아요. 못합니다. 대부분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영어를 잘합니다. 이미 혼자서 집요하게 하기 때문에. Correction by imitation. 그죠? 교정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틀린 부분을 교정받으면서 내가 문장 구조, 내가 실수하는 것들이 계속 바로 잡혀 나가는 거예요. Constructed. 이게 추각형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I do not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 회화에서는 I don't이라고 이제 축약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업의 모든 문장들은 축약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lesson structure는 수업은 레슨 하나에 25분이 기본인데 50분으로 하면은 좀 더 빨리 늘겠죠. 하는 양 자체가 많으니까. 그렇죠? 50분 수업 50 minutes를 한다고 하면 35분은 스피킹을 하고요. 10 minutes period for reading. reading을 같이 합니다. and a 5-minute dictation. dictation은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를 수업 시간 안에 같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reading을 할 때 여러분들 액센트나 발음이나 이런 부분 틀리거나 교정이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correct your mistakes. 여러분들의 그죠? 실수를 계속 바로잡아 줄 거예요. 앉아서 이제 입을 쉬고 이런 일들은 수업 시간에 없습니다. 항상 듣고 말하고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no chatting, chat이 잡담하다거든요. 그건 free conversation 방식이 아니에요. This does not mean chatting, free conversation. 여러분들이 기존 전화 영어, 화상 영어, 그리고 학원 가서 원어민 한 명 앉혀놓고 보통 한 5명에서 7명 둘러가면서 한마디씩 해보는 그런 채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free conversation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잡담에 낭비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잡담은 수업 이후에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수업을 들을 때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in a chat, 잡담에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늘 쓰는 표현, 문장 구조, 내가 알고 있는 어휘 단어만 사용을 해서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말하지 못하는 문장을 익혀서 내가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반복이 돼서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free conversation 방식은 한국 학생들 동일합니다. free conversation은 대화가 흘러가기 때문에 코렉션을 해주기가 서로 어색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없어요. 다른 어휘들과 문장 구조들은 늘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가 말하지 못하는 문장들을 쓰면서 즉각적으로 교정을 받고요. 리비전이 복습입니다. 복습, 리비전, systematic revision.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문장 구조나 어휘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도록 알게 되기 위해서는 반복의 수없이 노출이 되어서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영어 수업을 여러분들 아무리 지식 관련 영어 수업을 들어도 안 되는 거. 왜냐면 복습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잠깐 알았다가 까먹게 되는 겁니다. 안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학원 다녀보고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봐도 배울 때는 뭔가 알 것 같은데 막상 말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미 공부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This is absolutely essential.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책의 컨텐츠 구조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수업 들을 때 어떤 어휘를 처음 만났으면 바로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그 어휘들이 반복이 될 거니까. 그래서 복습이 reading과 dictation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ictation을 하면요, correcting이 일어날 거고 숙제가 없어요. 미션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전부 다 합니다. 근데 난 좀 빨리 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어디셔널하게 본인이 좀 더 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딕테이션과 그다음에 수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제 과정에서는 캘런 앱이 있어요. 캘런 앱. 여기서 무제한 복습, 그다음에 리스닝, 그다음에 스피킹 프랙티스 이런 게 다 됩니다. 연습. 25분 수업을 레슨을 하고요. 캘런 앱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책도 주고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업 있겠죠. 본 수업 25분 혹은 50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것들은 나중에 프리토킹 좀 넣어드릴까요? 그럼 프리토킹에서 여기서 배웠던 문장 구조를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프리 컨버세이션을 조금 해보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익히고 사용을 하고 앱으로 짜투리 시간 날 때 사용을 하고 거의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많고 컨텐츠 자체가 거의 인류 문화유산급입니다. 저도 영어 강사고 제가 영어 책도 4권 썼고 오늘 다음 책도 미팅하고 왔는데 컨텐츠 차이가 많이 나요. 기존 한국 선생님들이 막 하시는 것들은. 한국 선생님들은 이런 식이거든요. 뭐 영어 한 편을 외우면 된다. 이렇게 좀 너무 주관적이에요. 본인의 경험과 학생들 몇 명의 경험 아니면은 그냥 기존의 문법 수업을 하던 거를 자기가 조금 해서 설명 잘하는 이제 그 틀 안에 있는 좀 앱을 좀 보여드릴까요? 캘런 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나와요. 자, 수업에서는 캘런 앱이 있으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 24시간 할 수 있어요. 운전하시거나 출퇴근하거나 그죠?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 받고 답해보는 거 혼자 스스로 있을 때 계속 복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원 파일들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useful exercises 연습 문제 같은 것들 앱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을 계속 복습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mandatory 필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어를 빨리 늘리고 싶고 레슨 시간 외에는 뭘 해야 되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앱을 활용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딕테이션 위주로 하시면 좋아요. 딕테이션, 리스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실물책도 있습니다. 실물책도 영국에서 여러분 주문하시면 배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북도 있고요. 또 둘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가끔씩은 이제 영어 그냥 틀어놓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오디오북 틀어놓으시면 돼요. 오디오 딕테이션도 틀어놓으시고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틀어놓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학습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자, 앱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죠. 자, 이게 캘럼 메서드 앱입니다. 자, 그래서 레슨 플랜 같은 것들 여기 뜨게 될 거고 엑서사이즈가 여기 있죠. 여러분 스테이지 1부터 12까지 있는데 보통 앞에서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스테이지 배정 받는 것들은 1, 2, 3, 4에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실제로 B2 되시는 분들도 4나 여기서 시작을 시켜요. 왜냐하면 쭉 이제 방식에 적응을 하고 빠르게 내 수준에 보다 약간 덜한 문장들을 입으로 익히면서 올라오는 게 더 학습과가 빠르기 때문에 아니면 1, 2, 3, 4, 5 받으신 분들은 잘 없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4부터 많이 시켜요. 5를 받았다.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책들이 아까 보여드린 바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스테이지 3를 볼까요? 스테이지 3 보면 question and answers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면 그렇죠? Is the table light? Is the table light? Is the table light? 자, 그럼 여기에 녹음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고요. exercise set. 자, 여기서 무제한 복습이 가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북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 활용되고 있는 교재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4로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자,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자, so did you hear the news on the radio yesterday? Did you hear the news on the radio yesterday? Yes, I heard the news on the radio yesterday. No, I didn't hear the news on the radio yesterday. 눈으로 볼 때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 속도감과 문장 구조들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스테이지 4 정도고요. 스테이지 1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배정받았는데 난 스테이지 1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약간 일부러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방식에 적응하시라고. 스테이지 1 받았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Is the table large? Is the table large? 이 테이블이 큰가요? Yes, the table is large. No, the table isn't large.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장들을 익혀나가게 되겠습니다. 셋 기능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exercise가 스테이지 4를 보여드릴까요? Question and answers, 무한복습 할 수 있어요. 수업 듣고 이북을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dictation 그죠? 무제한으로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25분인데 나머지 시간 뭐 해야 되나요? 그죠? 이북을 구매해서 이걸 하시면 됩니다. Lesson checks and stage 4. 그죠? 레슨 마치고 나면 각 레슨에 시험 칩니다. 이걸로. 그다음에 revision 테스트, 복습 테스트, exam stage 4. 그래서 실제로 그 스테이지를 마치면 그 스테이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량적으로 표시가 다 가능해요. 자, 스테이지 5를 받으셨으면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B2 이상이라고 될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한번 나중에 컨설팅을 받으시면 저는 스테이지 4부터 보통 시킵니다. 스테이지 5는 가정법 과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정법 과거는 영어 회화를 할 때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스테이지 4를 통해서 충분히 문장들을 익히고 다 된다 싶을 때 5를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지가 나한테 너무 어려우면 하다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 말해야지 다시 봐서 이게 나오는지 체크를 선생님들도 또 하니까. 그렇죠? 저라면 스테이지 4부터 시킵니다. 잘하셔도 거기서부터 시킵니다. 스테이지 4 해도 질문 물어보면 바로바로 안 나올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